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연휴 좀 잘 쉬고 계신지? 자, 이제 또 시장 3월 달이 또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3월 달 주식 매매를 할 때 이제 요거를 꼭 잘 신경을 써야 돼요. 이걸 모르고 매매를 하면 엄청 또 큰 일이 날 수 있는 그런 주식 시장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겠죠. 주식 시장에서 이제 항상 큰 일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에 대해서 리스크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컨트롤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꼭 내가 3월 달부터 지금 원래 사실 이 전부터 조금씩 준비는 해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지금 계속 좀 체크를 해둬야 되는 부분들. 자, 3월 딱 하는 순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사실 경험이 조금 짧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이제 턴이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시즌이라는 게 있죠. 3월은 바로 상패 시즌입니다. 상패 시즌, 상장 폐지 시즌이고 이때가 이제 상패 시즌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죠. 대부분의 기업들 보고서 제출, 결산하는 달이 이제 3월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패 시즌이라고 좀 악명이 자자한 그런 시즌이 또 찾아왔고, 당연히 상장 폐지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 큰 두들겨 맞는 뭐 리스크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이거는 상패를 맞으면은 뭐 예수금의 거의 99% 이상을 뭐 정리매매 같은 것도 사실 있지만 상패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리매매 진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거의 한 90% 이상은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하이 리스크, 리스크가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주식 어떤 종목을 100만 원에 샀어요. 어떤 물품을 100만 원에 샀는데 막 이게 내려가 가치가. 그러면은 막 50만 원까지 내려가. 그러면 50만 원에라도 팔면은 50%라도 건지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제 상패 들어가면은 정리매매라는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100%에 준하는 거의 95%, 99% 예수금 내가 100만 원을 샀으면은 95만 원, 99만 원, 뭐 100만 원 거의 다 싹 다 날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1, 2%가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장 폐지라는 거는 예수금 그 매매를 한 상패 당한 그 종목에 대해서 내가 들고 있다면은 그대로 싹 다 날아가는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력주 매매를 하면서 막 악재 같은 개념도 있잖아요. 그 악재는 결국 나오면은 뭐 진짜 정말 큰 악재 뭐 점 한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맞을 수 있죠. 그래도 몇십 프로는 건지거든요. 막말로. 몇십 프로는 건질 수 있는데 상장 폐지는 진짜 그냥 싹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야 돼요. 뭐 악재 같은 것도 당연히 맞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고 맞으면은 정말 기분이 좋진 않지만 상장 폐지는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무기력하십니다. 특히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많이 큰 비중을 실었을수록 상패 당하면 정말 무기력해져요. 한순간에 모든 거를 물거품 만들 수 있는 그만큼 이제 강력한 악재, 최고, 주식시장에서 이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악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상패 시즌이 다가오고, 뭐 상패 조건에 대해서는 워낙 다들 유명하고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하게 몇 개 그냥 연속 적자 4년 연속 적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5년 연속 적자는 시장에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러면은 살아나는 종목이 거의 없죠. 대부분은 이제 상패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요 5년 연속 적자 기업에 대해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3월 달에 주식 매매를 할 때 최소한 들어가기 전에 매수를 하기 전이죠. 매수하기 전에 해당 종목의 재무가 어떠한가. 상패 시즌엔 특히 재무 상태 꼭 정말 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시장에서 경험 오래 되시고 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3월에 어떻게 하냐면은 증거금 100% 종목부터 해가지고 뭐 물론 요즘은 이제 키움이 영풍 제지 이후로 증거금 100% 종목이 좀 너무 많아지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다른 증권사로 좀 흩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키움이 개인이 가장 많이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기업에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증거금 100%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그 종목에 대해서 신용을 안 빌려준다는 거잖아요. 대출을 안 해줄 거야. 니네 돈 원금 예수금 100%로 그대로 사.
우리는 대출 안 해줄 거야. 이자 저 종목으로 이자 받을 생각도 없어. 물론 이제 증거금 100%가 회사에서 증권사에서 무조건 매긴 그런 건 아니고 뭐 종목이 투경에 걸린다거나 막 그런 이런저런 변수들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증거금 100% 종목들은 어느 정도 조금 필터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가지고 증권사에서 우선적으로 갖다가 필터 처리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기 이전에 3월 달에는 특히 꼭 해당 종목의 재무가 어떠한지 상패 조건에 부합되는지 조건에 부합될 요소가 있는지 이런 요소가 있다면은 일단은 제끼는 게 좋겠죠. 저 종목으로 갖다 지금 당장 수익 내는 것보다 그 종목 깔짝깔짝 하다가 10%, 20%, 30% 수익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상패 들어가면은 10% 수익 맛보려다가 내 예수금 그대로 온전히 다 날아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매수하기 이전에는 종목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스윙하시는 분들.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 번씩 쓱 돌아가면서 회사 재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서 상패 조건 부합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 경우도 특히 많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 말이기는 한데 어르신들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주식을 특히 상패 시즌 같은 거를 별로 신경 안 쓰고 하다가 요즘 이제 뭐 이게 어르신분들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젊은 분들은 막 빡빡빡빡 정보를 인터넷 정보 이게 인터넷이 좀 퍼져나가고 하면서 정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 기기들 IT 기기들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쉽게 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분들은 그게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죠. 뭐 저도 나중에 뭐 또 뭐 한 몇십 년 후에는 그 뒤에 새로운 기기들에 대해서 적응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정보랑 조금 거리감이 생기다 보니까 이 흔히 이런 게 돌아다니거든요. 또 종목들. 그리고서 직접적으로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특히 이 매수하기 전에 종목 재무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특히 스윙으로 어느 정도 종목 비중 좀 크게 종목들을 들고 있다. 이거는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재무 문제 없는 거 알면은 상관이 없는데 최소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재무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갸우뚱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왜? 그 잠깐의 귀찮음으로 상패 맞으면 진짜 그거는 어디 탓도 못 하거든요. 내가 그냥 게을러서 얻어 터지면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해요. 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스윙으로 내가 종목들 어떤 것들을 들고 있는데 재무가 좀 긴가민가한 기업들이야. 뭐 딱 봐도 잡주야. 그런 종목들은 우선적으로 체크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필수죠. 어, 매수하기 전에 종목은 매수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요소가 있으면은 무조건 상패 들어간다는 아니지만 상패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확률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마무시한 폭탄,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이제 가족 오락관, 요즘도 가족 오락관 요즘은 안 하죠. 이제 제 나이 때나 저보다 이제 위에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족 오락관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시한폭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인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폭탄 장난감 그걸 통해 가지고 막 퀴즈 맞추면서 넘기고 하다가 빵 터지거든요. 그런 종목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폭탄이 내 손에서 안 터질 수 있어요. 이번 시즌의 상패 안 방할 수 있어요. 있지만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이거 터질지 안 터질지 터질 확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폭탄은 지금 일단 내 계좌, 내 손에서 치우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확률이 높겠죠. 물론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야 이거 무조건 상패 안 들어가 그러시면은 뭐 상관이 없지만 긴가민가하는 종목들이라면은 한번 깊게 더 주말이나 쉬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재무 같은 거 깊게 체크해 보시고 피해야 될지 고민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그냥 이런 거는 요소들인데 음, 대주주 지분이 극단적으로 낮은 기업들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뭐 낮은 기업들 막 5%, 막 10%도 좀 많은 편이고 10%안 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막 0.0000 막 이런 식으로 대주주 없는 기업도 있고 가끔. 그래가지고 그런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동전주는 뭐 좀 갈리긴 합니다. 동전주라고 무조건 뭐 상패 들어가고 그건 아닌데, 동전주들은 보통 그 종목이 동전주인 이유가 있겠죠.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동전주들. 그리고 5번이 자본이 중국향 회사, 뭐 주주, 대주주라던가 해서 중국향 회사들은, 이거는 뭐 그냥 경험인데 보통 마무리가 안 좋아요. 보통 마무리가 안 좋아요. 이거는 뭐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중국향 회사가 이상하게 좀 우리나라에서 거하게 뭐 해먹고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중국향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좀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6번이 차트에서 막 미리 그냥 미리미리 막 하락 만드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기업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한 요 정도, 어차피 상패 조건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적자, 이게 당연히 기본이죠. 매출부터 해가지고 영업이익, 적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필히 웬만하면 좀 필터를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좀 참고 요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런 게, 이런 1, 2번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이런 거랑 같이 얽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자, 그리고 뭐 당연히 재무가 연속적으로 안 좋을수록, 오랜 시간 안 좋을수록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거는 증시에서 퇴출 대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또 3월 달부터 기업들 감사 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감사 보고서 막 제출할 건데, 미제출하는 기업들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는 진짜 거의 매년 정례 행사처럼 매년 있고 매년 상태대로 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미제출 기업들, 이런 거는 특히 건드리시면 안 돼요. 각 기업마다 보고서 제출 기한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미제출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거 꼭.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재무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들 재무가 특히 긴가민가한데 감사보고서 기한이 됐는데 미제출해, 그런 기업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미제출이라는 게 또 주식시장에서 그런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미제출로 불안감 조성해서 막 하한가 만들고 막 지속 하락합니다 하다가, 뭐 요거는 당연히 무조건 요주의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 주식시장이 또 웃긴 게 막 대놓고 해먹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가끔 이런 종목들 중에 뒤에 시간에 마감하고 막 시간에 하한가 보내고 막 장중 하한가 보내고 막 하다가, 시간에 마감하고 6시 막 1분, 2분 올빼미 공시라고 하죠. 올빼미 공시. 딱 밤 장 마감하고서 탁 하고 공시 띄워요. 그런 것들 해가지고 보고서 제출. 이렇게 하면서 뭐 호재로 다음날 뭐 20%막 갭 뜨고, 그런 종목들, 이걸 이용해서 기한 내 뭐 미제출 기업들 시간에 뭐 막판 중배하는 매매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냥 리스크 이거 진짜 커요. 리스크가 너무 크죠. 주식시장에서는 리턴이 뭐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이 리턴이랑 하이 리스크는 어느 정도 상존하긴 합니다. 같이 가기는 해요. 하지만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안 해야 되는 매매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어느 정도 선이어야지, 리스크가 막 95%가 넘어가. 그냥 이거는 마지막 깡통이야. 근데 리턴이 막 해봤자 한 30%, 40%, 50%, 30%, 50%가 절대 작은 돈은 아니지만 엄청 크죠. 근데 그게 상패로 들어갈 수 있는 리스크랑 비교를 했을 때는 손익비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하이 리스크 굳이 이런 매매는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당연히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굳이 제 생각이에요. 상장 폐지라는, 진짜 내가 투자한 매수한 금액을 다 날릴 수 있는 어마무시한 정말 큰 리스크를, 이건 리스크라고 좀 표현하기도 그렇죠. 그냥 죽음이에요.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이거를 쥐고서 하이 리턴을 노리면서 하는 매매,
그런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좀 옳은 매매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기업들 여기 카인드 이런 거 들어오면은 이렇게 좀 나와요. 하면은 여기서 전체 메뉴 보기 하면은 투자 유의사항, 뭐 관리 종목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실질심사 법인은 사실 그냥 지금 상장 멀쩡히 돌아가는 종목에서는 거의 안 뜨고, 매매거리 정지 종목,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이런 것들은 한 번씩 가볍게 좀 확인해 보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종목들 보면은 이게 카나리아 바이오, 세종 메디칼이 일단 스타트를 좀 슬쩍 끊더라고요. 자, 차트 아까 전에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차트가 미리미리 좀 하락 만드는 종목들 해가지고 얘 이때 뭐 악재 있었나요? 제가 요거까지 뭐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1월 17일 볼까요? 난소암 치료제 임상 중단이 있었군요. 여기 해가지고 있었네요. 카나리아 바이오가 뭐 저는 이건 언젠가 상패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번이 될 것 같네요. 얘가 예전에 현대사료였죠. 이제는 대북 시즌 때 현대사료로 갔다가 만났던 그런 또 멋있었던 종목인데, 이때 뭐 신규 상장해가지고 이때 대북주 같이 움직였었어요. 이때도 매매해가지고 기억하는데, 요때 이제 회사 막 해먹고서 사명 어디서 바꿨었더라? 해먹고서 중간에 바꿨었거든요. 이 종목이. 그래서 갑자기 좀 뜬금없이 바이오를 한다고 그러다가 막 진짜 화끈했었죠. 이런 종목이 또 시장에서 돌아갈 땐 좋긴 좋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쫄쫄쫄쫄 하더니 이렇게 얘가 뭐 지금 상태 무조건 들어간다 이건 아니지만 얘가 일단 스타트를 끊었죠.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랑 세종 메디칼 얘네들이 이렇게 스타트를 나란히 정지 뜨면서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관리 종목 지정 우려, 이게 정지되겠다고 무조건 상패 들어 그건 아니지만 일단은 정지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조성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주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매도세가 조금 더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재무 안 좋은 애들은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수없이 많은 환기 종목들, 테라사이언스, 뭐 오가닉, 차트도 대부분 비슷해요. 보면은 그냥 좀 길게 보면 볼수록 좀 역배열로 갔다가 내리꽂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보다 보면은 좀 많이 한때 좀 매매 많이 했던 그런 종목들도 있고, 뭐 한 시대를 또 풍미했던 종목들도 있고, 결국엔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관리 종목들은 뭐 상대적으로 조금은 덜 하기는 한데 그냥 얘네들은 안 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상패 시즌 앞두고서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최소한 이런 것들은 저장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냥 밑에는 제가 그냥 기억나는 종목들 몇 개 넣어둔 건데, 얘네가 무조건 상패 들어간다는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재무 같은 거 엮고 시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이지 않나. 흥성그룹, 골든센추리 이런 거는 뭐 이제 중국향 이런 것도 있고, 헬릭스미스 차트 거의 비슷하죠. 이런 종목들은 대다수가 이렇게 몇 년 동안 몇 년 연속으로 갔다 이제 적자, 자연스럽게 주식도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고, NK맥스도 좀 살벌하네요. 얘 주주 지분이 좀 얘 이상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기업 분석 볼까요? 지분 분석 이런 거 보시면은 어, 최대 주주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가 않죠. 이런 기업들은 이제 조금은 주의하시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피해갈 건 피해가야 돼요. 이런 거는 이 상패 시즌은 매년 존재하고 매년 반복돼요. 근데 거기서 그 사실 이런 거는 미리 내가 좀 준비만 하면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상패라는 게 진짜 그런 종목도 있었어요. 그 재작년이었나요? 장중에 상한가 보내고 상패에 들어간 종목도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정말 극소수고, 상패 들어가는 종목들 뭐 10개 중에 9개, 10개 중에 거의 10개는 이미 시장에서 미리 재무라던가 뭐 아니면 차트 등을 통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동전주도 딱 보면 조금 몇 개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들 이거 외에도 뭐 제가 그냥 기억나는 거랑 환기 종목, 관리 종목 일단 이렇게 좀 모아둔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혹시나 재무가 연속 적자 계속 해당이 돼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 외에도 상패 요소들이 몇 개 있기는 한데 대표적인 게 이거죠. 그래서 당연히 재무,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너무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 즉 회사에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멀쩡한 주인이 없어. 주인이 있어야 지금 이 배를 어디로 끌고 갈지 어디를 향할지 뱃사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공이 없어 한 명도. 그런 것들 동전주들 자본이 중국향인 회사들 차트에서 미리미리 대부분 좀 비슷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상패 종목들이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이유 없이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저런 종목들 중에 또 하나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이유 없이 불꽃처럼 막 끌어올리는 종목들 막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죠. 시장에서 정리 매매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막 점상 가고 막 그런 종목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원리인데 그런 종목을 이제 뭐 나오면은 트레이딩 하는 거는 자신의 실력이에요. 자신의 실력 영역이지만 최소한 매매를 하더라도 저는 매매 안 해요. 저는 재무 안 좋은 애들이 이유 없이 그냥 막 땡겨 올리면은 그냥 구경만 합니다. 불구경하는 거죠. 강 건너서. 아, 잘 탄다. 저런 종목을 매매하는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저런 그 심장 뜨거운 야수의 심장이 나오는 걸까 하면서 막 구경하거든요. 강 건너가지고 왜 굳이 그 종목도 건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하다가 얻어 걸리면 어떻게 그 상패. 그런데 이제 막 또 매매하시는 분들 항상 존재해요. 정리 매매하는 종목들도 막 매매하잖아요. 대신에 만약에 하시더라도 저는 당연히 무조건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하신다면은 최소한 오버나잇은 절대적으로 주의해야겠죠. 장중에 뉴스 뜨면서 막 상패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중간중간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3월달 주식 매매하실 때 스윙 계좌 빵빵하시거나 좀 차여 있는 분들은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 이것도 꼭 보세요.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 특히 이게 뭐 일반적인 멀쩡한 종목들은 상관없는데 재무 안 좋거나 상패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유독 제때 제출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막 시장에서 막 오락가락 종목 토론방 가면은 으아 상패 들어간다 막 죽는다 막 뭐라고 하더라 막 떡락 가자 막 하락한다 막 내일부터 쩌마 막 이러면서 상패 들어간다고 막 어디서는 막 부정적인 내용 막 쓰고 어디서는 또 막 이거 뭐 이제 밤중에 보고서 제출할 겁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런 분들은 좀 보면서 왜 서로 물고 뜯고 있지? 그 생각 항상 들기는 하는데 종토방은 사실 안 보는 게 좋아요. 뭐 물론 이제 종토방이 가끔 뉴스 막 종목 뉴스 못 찾을 때 들어가면은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재미로 보시고 안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일단 그런 식으로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 이것도 계속 체크해야 돼요. 꼭 제출한 기업들 위주로 매매할 거라면은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매매를 3월 달에는 하셔야 됩니다. 왜? 그 돌다리 한 번 안 두들겼다가 그게 돌다리가 아니면 그대로 강물에 휩쓸려 갈 수 있어요. 특히 그 강물이 잔잔한 그냥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장 폐지로 가는 급류행입니다. 잘못 휩쓸리면은 그대로 급류 타가지고 상패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중에 정말 어마무시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기간이고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뭐 종목들 외에도 뭐 또 어떤 종목들이 또 올해 또 핫하게 이렇게 또 뭐 상패 들어갈지 벌써부터 궁금한데 그런 것들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꼭 3월 달에 매매하기 전에 그리고 매매하면서도 매수하더라도 한 번 정도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재무 진짜 문제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긴가민가 하면은 꼭 내가 그 당장 직장 생활하면서 사고서 뭐 체크 못 하더라도 퇴근하면서 이거 체크하는데 사실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하면은 1분, 5분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 5분으로 내 예수금, 소중함, 5천, 1억 그런 것들을 상패로 날리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주식시장. 우리나라에서 특히 매매할 거면은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